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인터넷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어나운스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앞에 맛보기로 좀 거시적인 얘기를 먼저 제가 꺼내는 게 좋겠다 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게 도래했는데 알파고라는 것 때문에 마치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우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혁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경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국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은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우리 저녁에 9시 뉴스 끝나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일기예보가 나오죠. 네, 일기예보가 내일 일기예보가 5mm 내지 10mm 비가 내린다 하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잠을 들죠. 그런데 내일 비가 150mm 내지 200mm 정도가 온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폭풍우가 치고 곳에 따라서 우박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발장에서 제일 튼튼한 우산 하나 딱 꺼내놓고 잠이 들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튼튼한 우산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튼튼한 우산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창조경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제는 material, 자원을 인풋으로 넣어서 저 끝에서 뭐가 나옵니까? 프로덕트가 나오죠. 리소스가 들어가가지고 저 끝에서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경제를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그 나라의 경제 인풋은 리소스가 아니더라고요. 이미지네이션이. 젊은이들의 상상력 좋은 아이디어가 인풋이고 저 끝에서 뭐가 나온가 봤더니 거대한 이노베이션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인풋이 이미지네이션이라는 힘으로 인풋이 들어갔는데 저 끝에서 거대한 이노베이션이 나와버려요. 우리나라 경제가 머티리얼을 집어넣어서 프로덕트를 나오는 경제, 지난 50년간 진짜 잘했죠. 이제 다른 나라 다 들여다봤더니 잘 나가는 나라들 이미지네이션이 들어가서 끝에서 거대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면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힘을 저는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드 파워. 제1차 산업혁명은 스팀 파워, 그렇죠? 증기의 힘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2차 산업혁명은 일렉트릭 파워, 전기가 발명이 되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했죠.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생산, 소비, 유통 전체를 자동화하는 것. 이 3차 산업까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머티리얼이 들어가서 끝에서는 프로덕트가 나오죠. 그래서 값싸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1, 2, 3차 산업혁명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력 경쟁력은 이미 상실했죠. 이제 값싸고 튼튼한 것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미지네이션을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은 거대한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경제.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의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 또는 지능정보. 저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냈습니다. 이 답이 뭘까요? 1, 2, 3, 4. 제가 그저께 작년에 행정고시 합격한 300명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4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냈어요.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행정고시 합격한 애들이 이 퀴즈에 대한 답을 어디다 찍을까, 어디다 배팅할까 봤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1번에다 배팅을 했고 나머지 거의 절반 정도가 4번에다 배팅을 했더라고요.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바꾸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 비용이 코스트가 얼마나 들까? 놀랍게도 52센트입니다. 1불 이하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었다 하면은 냉각했다 하면은 100불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지능, 인텔리전스를 가미를 해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역삼투압을 적용을 했더니 52센트예요. 여러분 생수병 하나가 얼마입니까? 한 700원 하죠? 세상에 생수병 하나 값이면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동안에 우리 경제는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경제였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을 피직 물리학에다 적용을 시켰더니 52센트예요. 이 기술을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가 1년에 물을 5억 5천만 톤을 필요로 해요. 먹는 물이 5억 5천만 톤이 필요해요. 1년에. 그런데 5억 톤의 물을 바닷물을 정제해서 먹어요. 이 나라가 비가 1년에 400mm 내려요. 400mm 내리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여러분 먹는 물이 싱크대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하수가 되죠. 자그마치 하수의 90%를 재활용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강이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비가 산에 떨어져서 들판을 적시고 바다로 간다고 그러죠. 이 나라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빤히 쳐다보면서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기존의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미에서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로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50년간 잘 살았죠. 이거는 그동안에 매니팩처링, 제조업에서 우리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뭘로? 게으른 손발을 부지런하게 만들므로써. 그죠? 근면자조 협동이 뭡니까? 게으른 손발을 부지런하게 만들 자원은 없다. 오로지 인적 자원밖에 없다. 인적 자원을 봤더니 값싼 노동력밖에 없더라. 해서 근면자조 협동 이렇게 했죠. 잘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무역, 수입, 수출 합쳐서 1조 달러가 넘었는데 작년에 1조 달러 이하로 내려왔죠.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은 스팀 파워나 일렉트릭 파워나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움직인다. 그 소프트 파워 안에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우리의 금융 시스템, 우리의 교육 시스템, 우리의 문화 이 전체가 다 바뀌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policy, 정책이 아니라 자원이 없는 나라가 노동력의 경쟁력까지 상실한 이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policy가 아니라 패러다임이다. 그 패러다임에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고 여러분이 현재 대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크리에이티브한 이코노미를 위한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KBS 명견 만리에서 2월 26일 날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55분간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보셨네요. 그때 이미 제가 다 한 얘기인데 금년도 다보스 포럼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었죠.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 파워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지능, 정보, 기술 이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한 포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인텔리전시가 정보화 기술로 인해서 가미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인텔리전트한 애니멀로 돼 있죠. 모든 생명력이 없는 물건들이 소위 말해서 생명력이 없는 프로덕트가 이제는 생명력을 갖게 돼요. 그냥 신발이 아니라 내 운동량을 전부 하루 내내 체크하는 센서가 달려있는 신발. 그냥 스푼이 아니라 바닥에 센서가 달려있어서 국물에다 집어넣는 순간 소금물의 농도를 알아내고 내가 떠먹는 거를 카운트를 하고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소금량을 알 수 있죠. 한 자리에서 하루에 먹어야 될 소금량의 3분의 1을 오버하면은 스푼이 먹는 거를 제지를 해요. 못 먹게. 어떻게? 스푼이 갑자기 스마트폰의 진동 모드로 바뀌게 합니다. 아무리 국물을 뜨려고 해도 부르르 떨면서 국물이 안 떠지게 만들어버려요. 스푼이라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거기에 간단한 인텔리전시가 들어가니까 내 건강을 돕기 위해서 소금을 더 먹는 것을 제지하는 그런 스푼으로 바꿔버리죠. 이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습과 거의 닮아가고 있다. 단지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애니멀이라고 한다면 이 스푼, 신발, 모자 우리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닮아가는 모습, 그러한 노력 그게 생명력이 없는 프로덕트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이고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소프트 파워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 활동을 ICT를 통해서 담게 하는 것들이 이제야 가능했다. 그동안에는 불가능했지만 어떻게? ICBM이라는 4가지 요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ICBM 하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김정은이 얼굴이 떠오르죠? 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근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ICBM은 IoT, C, Cloud, B, Big Data, M, Mobile Infrastructure. 이 4가지 요소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없던 모든 물건에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다. 이제 제 눈에는요, 적어도 제 눈에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의자, 책상, 모자, 뭐 가방, 안경, 옷, 이 모든 것이 생명력이 현재 없지만은 eventually 이제 생명력을 갖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능정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이제 패러다임이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지드하게 망치질을 하면서 사이즈 규격을 맞춰서 만드는 것이 잘하는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지능이 들어가고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제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오거나이즈를 잘해서 미닝을 뽑아내는 그 미닝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덕트를 생명력이 없는 프로덕트를 생명력을 갖게 하고 밸류를 올리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특징 아니겠는가.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해서 큰 거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수학 체감이 법칙이 아니라 수학 체증 법칙. 이제 하나가 다 밸류를 갖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개, 1000개, 10,000개 생산하면 단가가 점점 내려갔는데 이제는 100개, 1000개, 10,000개가 늘어나도 하나하나의 가치는 점점 늘어나는 오히려. 이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소멸하게 될 거다. 과거에 마차로 다닐 때는 마부가 많이 필요했겠지만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가 다 없어졌죠. 그 많은 마부가 없어지니까 전부 사회가 실업자로 넘쳐날 줄 알았는데 자동차의 메인터넌스,
자동차의 고장 수리하는 거, 자동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험, 어마어마한 산업이 나타난 것처럼 지능정보사회에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새로운 고용 패턴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제조업, 프로덕션,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내 건강을 도와주고 건강을 제지하고 하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정수기 살려면 한 150만 원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150만 원 주고 사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신에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은 필터 갈아주죠. 멸균 다 해주죠. 정수기라는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해버리죠. 물론 인간이 청소를 하고 인간이 필터를 가기 때문에 인간 지능이 결합된 서비스가 됐죠. 이제는 인간 지능이 아니라 지능 정보가 가미가 되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그러면서 지식 중심으로 가는 사회가 될 거다. 아까 얘기했죠. 1, 2, 3차 산업은 뭐냐? 값싸고 튼튼한 제품. 그래서 인풋은 리소스, 아웃풋은 프로덕트였죠. 생명력이 없는 프로덕트였는데 이제는 이미지네이션을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것,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된다. 게으른 손발을 부지런하게 만들자가 근면 자조 협동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는 이미지네이션, 챌린지, 이노베이션, 상상을 도전을 해서 eventually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저는 이미지네이션, 챌린지, 이노베이션이 과거의 근면 자조 협동을 대체하는 그런 패러다임에 와 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는 발로 딛고 있는 지구, 이 발로 딛고 있는 지구는 지구 전체 면적을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라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축구 경기장 안에 있는 킹 사이즈 침대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킹 사이즈 침대 하나에서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시겠습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의 지구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엄연하게 존재하는 또 하나의 지구가 저는 디지털 플래닛, 쉽게 얘기하면 사이버 세상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사이버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세상은 국경이 없더라. 비옥한 토양을 가졌으니 뭐가 필요해요? 좋은 씨앗만 갖추면 되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비옥한 토양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만드는 것, 이게 저는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인풋이 뭡니까? 머티리얼입니까? 원유가 들어가서 휘발유가 나오는 회사가 아니죠. 이 회사는 18살 된 회사입니다. 18년 전에 구글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 검색을 완전히 석권하는 회사가 야후였어요. 이때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지금 18년 된 지금, 작년 12월 말 현재 애플 다음으로 2위였거든요. 지금 현재 1위잖아요. 그러면 노벨상 한 10개라도 만들었습니까? 간단한 이미지네이터가 있었습니다. 40살도 넘은 아줌마,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 있었던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가, 그 양반이 성경 색인학자였어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요한복음 1장 1절 즉각 튀어나오는, 그 아줌마가 제안을 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NY만 쳤는데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막 서제스트를 하면 내가 탁 클릭하면 나오면 얼마나 편리해? 성경 색인학을 했던 그 아줌마가 그 이미지네이션을 토해내죠. 그 이미지네이션을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고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만들었죠.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을. 그 아이디어, 이미지네이션이 나왔는데 그거를 리얼라이즈 하는데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쉽게 말해서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이 만들어지는데 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게 나오면서 야후가 시들 3년 전에 야후 코리아에 짐 싸고 들고 가버렸죠. 이런 창의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간단한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아웃풋은 거대한 이노베이션. 네이버가 지금
구글보다 한 살 많아요. 19살이죠? 네이버 주식을 다 팔면은 거대한 대한민국 KT를 2개를 사고도 남아요. 2.2배예요. 분당에 있는 32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하늘의 무궁화위성, 바닷속에 수십만 킬로미터 해저 케이블, 여러분 아파트까지 광 케이블 다 나가 있죠. 전국에 400개 노른자의 땅에 전화구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네이버를 팔았더니 19살 된 회사가 거대한 KT를 2개를 사고도 남아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노벨상이라도 몇 개 만들어냈습니까? 지식인이라는 간단한 상상력이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다. 뭐 인텔 등등 사례가 많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대를 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가 군대를 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군대에서 엘리트 부대에서 차근차근 초청장이 날라오기 시작해요.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 전국에서 50명한테 초청장이 날라옵니다. 8200 부대, 사이버 보안 부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이버 보안 부대에서 3년 근무하고 아직 대학도 안 간 애들 3명이 체크포인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군대에서 3년간 열심히 인터넷 보안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방화벽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전 세계 방화벽 시장의 80%를 이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등등 해서 이 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동안에도 창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을 해서 국방, 군대 3년 딱 마치고 나오면은 창업으로 돌아선 친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개업과 창업을 혼돈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쉬워요. 개업, 비즈니스 오프닝. 여기 음식점 잘 되니까 나도 하나 만드는 것, 이거는 개업입니다.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죠.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없는 거 만들어낸 거잖아요.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것. 피자로 말한다면은 반지름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개업은 반지름을 넓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창업은 반지름을 단 1mm라도 넓히는 작업이에요. 그래야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업. 이스라엘의 별명이 창업 국가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우리말로 창업 국가로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별명이 전 세계 별명이 스타트업 네이션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스타트업 창업이 뭐냐? 옆집 음식점 잘 되니까 옆에서 차리는 것은 창업에 끼어들지도 못합니다.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 자,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공개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죠.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가 하나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죠. 그리고 2010년에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과 5년 전에 미국 실업률이 10%였다는 사실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청년 실업률 11.5%죠?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만큼이나 미국의 실업률이 심각한 때가 불과 5, 6년 전입니다. 이 시간 현재 미국 실업률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 12월 말 현재 5.0%고 지금 현재 4.8%입니다. 1년에 꼬박꼬박 1%씩 실업률이 개선이 됐어요. 그 거대한 경제가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annually 꼬박꼬박 1년에 1%씩 실업률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걸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 이면에 오바마의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때 오바마가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더 불을 당겨야겠다 해서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팔리시를 어나운스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백악관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대기업 CEO들 불러다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똑똑똑 노크를 하면은 문을 활짝 열고 100원에 팔겠습니다 하고 오면 110원에 사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팔러 갔는데 100원에 제시를 했는데 110원에 사줘요. M&A를 해줘요.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good idea, good imagination을 가진 자가 어디로 몰려 들어가느냐? 미국으로 러쉬를 이루죠.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의 good imagination이 인풋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미국 기업들은 그걸 갖다가 거대한 이노베이션을 바꿔요. 그게 미국 경제라는 거를 오바마는 이미 간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알파고 이 컨셉을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으로 표현한 거죠. 물론 유가가 떨어진 것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1년에 꼬박꼬박.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가면 똑똑똑 하면은 문 열어주고 100원에 팔겠습니다 하면은 사진 찰칵 찍고 문 닫아버리죠. 그리고 뒤에서 개발해버리죠. 이미지네이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미국 외에 중국, 인도, 우리 한국 굿 이미지네이션이 미국으로 간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100개 기업 중에서 48개가 미국 아이들이 만든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많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시스코 회장 존 체인버스 여러분 유명하죠. 30년 이상 지금 CEO를 하고 있죠. 이 그루가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기업이 현존 기업이 한 40%가 10년 안에 망할 거다. 그러나 디지털로 간 기업은 살아남는다. 우버 주식을 다 팔았더니 기아 현대자동차만큼 컸어요. 우버가 단 한 대라도 택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프로덕트로서 택시 단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필요로 하는 자와 가지고 있는 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으로도 이노베이션, 거대한 이노베이션을 만들었죠. GE가 전 세계 항공기 엔진의 80%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E는 항공기 엔진 프로덕트를 만들었지만 이제부터의 GE는 엔진 안에 250개의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 엔진이, 이 비행기가 어디를 날아가든 간에 GE 본사에서 이 엔진의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를 해주죠. 적어도 네팔 항공이 됐든 후진국 항공기가 됐다 하더라도 엔진이 GE 거라면 여러분 적어도 엔진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할 일은 없습니다. 왜? GE가 센서를 통해서 전 세계 엔진을 다 모니터를 하고 비포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자라 이제 옷 판매 안 합니다. 자라는 디자인만 판매를 하죠. 내가 디자인을 선택해서 내 신체 사이즈만 넣어주면은 전 세계 수천 개의 자라의 3D 프린터에서 프린팅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배달해 줍니다. 동대문에 있는 프린터에서 여러분한테 배달해 주고 여의도에 있는 프린터에서 여러분한테 배달을 해줄 거다. 제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제는 ICT라는 테크놀로지가 정보기술이 모든 산업의 비타민이 돼야 된다. 어떤 산업도 ICT라는 비타민 처방을 받게 되면은 시들시들해 나가던 산업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조선업 엄청나게 힘들죠? 공적 자금만 아무리 붓는다고 해서 이파리가 도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거기다가 ICT를 통해서 아까 GE가 엔진을 팔다가 이제는 라이프롱 서비스를 팔게 됐다고 그랬죠? 엔진 1000만 불에 과거에는 팔았는데 이제는 안 팔아요. 엔진 메인터넌스 서비스, 라이프롱 서비스를 한 달에 50만 불씩 엔진이 망가질 때까지 파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업도 그냥 배를 파는 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엔진의 라이프롱 서비스를 파는 이런 개념.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산업이 ICT라는 비타민 처방을 받게 된다면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조 비타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이 우리나라 경제의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피드백이 되면서 경제 활력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